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 댓글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동안 각종 언론들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2차 전지 산업의 현황이나 한중 배터리 기업의 기술력, 점유율 등을 비교하는 내용들은 많았으니까 오늘은 중국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간단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2001년 중국을 WTO에 가입시킨 건 좋은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중국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민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결국 멀지 않아 민주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결과적으로 독재만 강화되었습니다. 미국은 독일과 일본이라는 강력한 적들을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었기 때문에 중국 역시 그렇게 될 거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건 미국이 중국 공산당의 선동 능력과 내부 통제 능력을 가소평가했던 것입니다. 물론 민주화되지는 못했지만 중국은 지난 30년간 세계의 공장으로서 값싼 제품을 공급해주어 물가 하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또한 기업들에게는 적당한 가격의 제품을 팔 수 있는 큰 내수 시장을 제공해 주었다는 좋은 점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전 세계는 그에 대한 대가로 향후 최소한 30년간 혹은 그보다 몇 배나 더 긴 시간을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고통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개혁 개방 당시 중국은 기술과 자본력이 부족했었기에 필연적으로 외국의 투자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시장을 주되 기술을 흡수하자는 것이었고, 중국은 자동차 시장을 개방하면서 외국 자동차 기업은 반드시 중국 국영 기업과 합작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유수의 자동차 기업들은 이러한 악조건으로 인해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지지도 못하고 분명히 여러 노하우와 기술을 빼앗기게 될 것을 알면서도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앞다투어 진출하게 됩니다. 약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시장을 내어주고 기술을 타치하겠다는 중국의 전략을 평가해 본다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공한 부분은 남의 자본과 기술을 이용해서 중국의 거대한 자동차 생산 공장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2022년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8,100만 대 정도로 추산되는데, 그 중에서 중국에서 판매된 자동차가 무려 2,686만 대입니다. 자동차가 100대 판매되면 그 중에서 33대는 중국에서 판매된 것입니다. 실패한 부분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기술은 흡수했지만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가져오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합작하면서 확보한 기술을 바탕으로 토종 중국 자동차 기업들을 만들었지만 국제화는커녕 중국 국내 시장에서도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작년 중국 내 판매량 순위를 보면 폭스바겐, 토요타, 닛산 등 합작사들의 판매량이 높고 중국 토종 자동차 회사들의 실적은 BYD를 빼고는 미미합니다. 중국이 전기 자동차 산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발전시키려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술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기술을 조금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합니다. 점점 얇아지는 TV, 점점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기술이 축적되거나 정부 정책의 영향, 소비자의 요구 등으로 인해 기존 기술과의 연속성이 없는 큰 폭의 발전을 하기도 합니다. 필름 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는 똑같이 사진을 찍는 기능이지만 그것을 구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르며 불연속 적인 기술 발전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역시 기존 내연기관 기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엔진이 전기 배터리로 바뀌는 불연속적인 기술의 진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기술의 변곡점에서는 후발주자가 선두를 따라잡기 쉬운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에서는 흉기차라고 놀림까지 받지만 사실 현대기아차가 후발주자로서 성능 좋은 자동차 엔진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기적입니다. 중국 자동차 기업들의 기술이 많이 향상된 건 사실이지만 엔진 관련 기술은 아직까지 한참 미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 전기 자동차는 자신들의 부족한 내연기관 엔진 기술이 전혀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앞선 국가들과 비슷한 위치에서 새롭게 경쟁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막대한 석유 소비를 하고 있기에 엄청난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만 침공 등 향후 미국과 분쟁이 더 심해져 해상으로 원유를 조달하기 힘들어지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때를 대비해 1대1로라는 옛 실크로드 길을 복원하고 길목에 있는 국가들에게 차관을 제공하고 항구나 인프라 등을 건설해주며 사용권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거점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자금만 나오고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석유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 국가 안보에도 중요하기에 찾은 해결 방법이 화력 발전 대신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전기 자동차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큰 노력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산업 발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 안보까지 고려한 것입니다. 중국 2차 전지 기업의 원투펀치는 바로 CATL과 BYD입니다. 작년 CATL과 BYD의 중국 내 점유율은 48.2% 대 23.45%였지만 올해 들어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CATL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BYD가 많이 따라붙은 상황인 것입니다. 이처럼 CATL이 흔들리게 된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CATL은 배터리만 생산하기에 완성차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배터리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지만 BYD는 배터리도 만들지만 전기 자동차까지 직접 생산하기에 판매처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BYD는 작년 3월부터 전기 자동차만 생산하는데 2022년 중국 내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 160만 대로 1위입니다. 즉 당장 전기 자동차 생산에 뛰어들 수 없는 CATL 입장에서는 BYD의 추격을 따돌리기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지난 1월 CATL은 중국 증권감독관리기관으로부터 스위스 증시 상장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외 주식 예탁 증서를 발행함으로써 50억 달러의 자금을 수급하여 헝가리와 미국 등 생산시설을 확장하는 데 사용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중국 최고 지도부에서 제동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시진핑 주석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CATL의 창업주이자 현재 회장에게 직접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쁜 것은 우리의 이 업종이 세계 선두에 올라섰다는 것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실효성이 없어져 처음에는 단숨에 일어나지만 마지막에는 단숨에 흩어지는 것이다. 이 발언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CATL이 큰 선장을 한 것은 기쁘지만 향후 경쟁력 유지의 어려움이나 생산 능력의 지나친 확충으로 인한 과잉 생산이 염려된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국영기업도 아니고 공산당 지도부가 지분도 안 가지고 있는 CATL이 잘 되는 게 나는 별로 기쁘지 않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누가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까? 많은 중국에서는 민영기업의 발전을 그다지 반겨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가장 큰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회장들은 모두 은퇴시키고 국영기업화하고 있으니까요. 만약 CATL이 국영회사였다면 상장시켜서 회사 성장의 과실을 인민들과 나누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상장으로 두고 매년 막대한 배당을 받았겠죠. 이러한 사례의 정확한 예는 바로 화웨이입니다. 상장을 통한 외부 자금의 수급 없이 화웨이 정도로 성장한 회사는 제조업 중에서 인류의 기업 역사상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화웨이의 주인은 바로 공산당 지도층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CATL 같은 회사의 성장은 중국 지도층으로서는 별로 반갑지 않은 일입니다. 중창신항이라는 중국 2차 전지 기업이 있습니다. 올해 2월 중국 내 점유율을 보면 7.39%로 3위에 올라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CATL과 중창신항은 특허, 기술자 이직 문제로 치열한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CATL은 작년 8월 중창신항을 부정경쟁으로 고소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부정경쟁반지법에 따르면 부정경쟁 행위는 시장 경쟁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다른 사업자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키는 행위입니다. 현재까지
당시 3건의 전문특허 소송 사건이 1심에서 판결되었으며 닝더스타인은 모두 승소했으며 총 6,006만 위안을 배상받았습니다. 두 회사의 규모 차이는 한국으로 치면 삼성전자와 DB하이텍 정도의 차이입니다. 중국에서 중창신항 규모의 회사가 CATL의 기술을 빼낸다는 건 정말 회사가 망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이런 경우에는 소송하는 경우도 많지 않고 그냥 큰 회사가 막대한 자금을 활용하여 작은 회사의 거래처를 다 끊어놓습니다. 한국에서야 법에 호소하는 등 작은 회사라도 어느 정도는 반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중국에서 큰 회사가 작은 회사 죽이는 건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보통 한국에서도 작은 회사가 기술을 뺏겼다면서 큰 회사를 고소하는 경우가 많지 반대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CATL은 이겨봤자 뺏긴 기술에 비하면 초라한 보상금과 명예밖에 얻을 수 없는 소송전을 선택한 것입니다. 중창신항의 주주들이 결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건 보복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CATL의 기술을 탈취한 점, CATL이 보복이 아닌 소송전을 한다는 점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창신항의 성장을 주목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중국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